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문은 열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심오한 진실을 일깨워 줍니다. 강요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주에는 자체 시계, 즉 사건들이 펼쳐지도록 준비된 보이지 않는 리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했듯이 삶에서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흐름을 강요하는 것은 때때로 그것을 통제하는 것과 혼동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 사이에는 심오한 심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억압된 욕망과 과거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삶을 강요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원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것은 종종 개인의 내재된 결핍과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칼 융은 이 상황을 개인이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고 내면의 공허함을 외부적인 이득으로 채우려는 시도에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고집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직업이나 성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과 갈등합니다. 밀어붙이는 것은 영혼의 외침이며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반드시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면의 공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황은 종종 과거에 자신이 주목받지 못했거나 오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착각한다라는 칼 융의 말은 여기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마주치는 모든 저항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때 공황이 촉발됩니다. 그러한 실패의 기저에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하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찾는 사람은 관계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구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질투하거나 통제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은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안전하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 생활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과 경력을 앞당기려는 조급한 노력은 같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성공하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믿음은 실패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내면의 두려움을 가리는 가면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 외적인 성공으로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사람의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밀어붙여야 한다는 욕구 또한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자신과 삶에 대한 자신감 부족. 자신의 내면의 타이밍이 아닌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믿는 것. 자신을 알지 못하면 타인의 인정을 얻어야만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칼 융은 내면의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적 성장은 외적인 세계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세계에서 이해하는 것을 통해 성취됩니다. 더 강요할수록 아직 내면화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아집니다. 더 애쓸수록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더 많은 수용이며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더 깊은 자각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강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강요하고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면 빠르게 그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삶은 고집스럽게 당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집스럽게 삶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고집은 당신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투쟁이 아니라 더 깊은 항복일지도 모릅니다. 삶을 강요하지 않을 때 삶은 천천히 당신에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꽃처럼, 태양을 향해 향하는 꽃처럼 그저 당신의 방향을 찾으세요.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무언가를 밀어붙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관계, 진로, 아니면 어떤 결정이든 말이죠. 칼 융이 보여주었듯이 강요는 저항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쩌면 당신만의 다비자기 인식을 향한 첫걸음이 될지도 몰라요. 인내는 종종 오해받습니다. 마치 수동성, 침묵, 또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약점인 것처럼 말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내는 영혼의 지혜입니다. 흐름에 따라 나아가고 내면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조용한 용기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내는 거의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인내가 즉시 일어나기를, 즉시 찾아오기를, 즉시 사라지기를, 즉시 잊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그런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외부 세계의 속도가 아니라 내면 세계의 성숙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융이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내면의 여정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시간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제 준비가 되었는지도 인식합니다. 바로 여기 영혼의 진화를 존중하는 단절의 순간에 인내가 솟아납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희망하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망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인내를 단순히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닌 영적인 태도로 봅니다. 우리의 영혼은 각각의 새로운 경험에 대비하기 전에 전환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전환기는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이 걸립니다. 때로는 만남을 위해, 때로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하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민첩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불확실성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는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공허함 속에서 영혼은 번성합니다. 인내란 미지의 것을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인내란 지금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함입니다. 칼 융은 내면의 타이밍이라는 개념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발달 궤적과 감정적 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변화 과정은 다르며 이러한 변화는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20살에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은 40살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5년 후에라도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진실에 맞설 용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내는 이러한 자각에 뿌리내린 지식입니다. 자신의 길을 다른 사람의 길과 비교하는 것은 인내심을 잃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발전을 다른 사람의 속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혼했고, 부자가 되었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길이 그들의 길과 같았을까요? 비교는 개성화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칼 융의 말은 여기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는 자신의 길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모방하지 않고 자신의 발걸음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내는 영혼의 인내입니다. 감정의 기복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음 날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차는 것을. 이러한 기복은 내면의 중심을 잃은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감정을 넘어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외부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인내심이 그림자와의 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림자면은 항상 즉시 원하고, 즉시 받고, 즉시 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내심은 그림자의 속삭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빛의 인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오합니다. 그리고 심오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외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도 소화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살아가는 사랑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집니다. 인내는 이러한 단련의 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삽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순간을 꿈꾸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인내는 보이지 않는 통달의 고향입니다. 비록 외부 세계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심오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삶은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상은 인내 끝에 오는 축복이 아니라 인내 그 자체에 내재된 진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보낸 시간이 이미 당신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당신을 어디에도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인내는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답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그것이 융이 정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말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 흐름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억지로 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고 불안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당신을 의아하게 만드는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었던 걸까?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에 답해 줄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당신 앞에 나타나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연히 책을 펼쳐서 필요한 문장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칼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른 신비로운 영역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칼 융은 동시성을 의미 있는 우연이라고 정의합니다.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을 뒤흔드는 사건들은 깊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우주의 무의식과 당신의 무의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음을 속삭입니다. 그 연결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질서의 일부입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신비로운 우연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사람을 일상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하고 존재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개인이 내면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영혼이 변화에 대비할 때 외부 세계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를 형성합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부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칼 융은 이를 배경에서 작동하는 위대한 지성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우주가 의식적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순간입니다. 동시성은 조작이 아니라 투사입니다. 무의식적인 욕구, 감정의 강렬함,
욕망 또는 두려움은 어떻게든 외부 세계에서 반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나타나면 당신은 그것을 우연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혼과 시간의 동기화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지만 종종 그 이름을 댈 수 없는 이러한 순간들은 사실 사람이 내면의 직관과 다시 연결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당신의 마음은 멈춥니다. 논리로는 이러한 사건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당신이 가장 무너져 내릴 때 당신에게 전화를 걸지도 모릅니다. 마치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더 이상 못 참겠어 라고 말할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이메일이 도착하고 어떤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허함의 순간에 동시성이 탄생합니다. 당신은 낡은 자아의 벽을 허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시성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외부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딱 알맞은 때에, 딱 알맞은 방식으로. 그리고 이는 인내, 기다림,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칼 융이 꿈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그것들이 동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적인 사건들은 종종 상징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물, 노래, 숫자, 단어, 날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은 당신의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무언가를 즉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은 단순히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당신을 흔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칼 융은 이러한 감정적 공명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칼 융의 동시성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인이 잊고 있던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만 분명해집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재우지 않으면 그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은 단순히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다는 것은 직관을 예리하게 하고 사건을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말을 걸려면 먼저 삶의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언어는 종종 단어가 아닌 우연, 침묵, 그리고 감정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듣기로 선택하면 삶은 말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딱 맞는 시기에 나타났을까?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나타날 운명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은 동시성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믿음, 감정, 직감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삶이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보이고, 너는 들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을 깨달을 준비가 된 순간 세상은 너와 함께 움직인다. 준비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동시성의 문이 하나씩 열릴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건 정말 우연의 일치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야 깊은 의미를 깨달았던 순간이 있나요? 어쩌면 어떤 만남, 어떤 문장, 어떤 책일지도 모릅니다. 융이 동시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접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우연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때때로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외치지만
다른 목소리는 아직은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이 갈등의 순간이 칼 융이 내면의 변화라고 부르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남입니다. 이 깨어남은 갑작스럽지 않고 천천히 한 겹 한 겹씩 나타납니다. 불안으로 시작해서 마음속의 질문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습관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각의 과정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물질과 마주할 때 가능해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알 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느끼고 경험할 때 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로 형성되고 회복력으로 시험되는 시간입니다. 내면의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정체성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당신을 보호해왔다고 믿었던 가면으로 가득 찬 그 옛 정체성은 이제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가면, 강력해 보이는 가면, 무관심,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 이 모든 것은 무의식이 세상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면들은 너무 꽉 조여집니다. 당신은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무의미하고 지치고 단절된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은 영혼의 부름입니다. 무언가는 바뀌어야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뀔지 당신은 아직 모릅니다. 당신은 단 한 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외로움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낡은 환경, 낡은 질서, 낡은 안전지대. 이 모든 것이 하나씩 당신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모든 존재처럼 당신도 내면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을 통해 첫 번째 빛이 들어옵니다. 칼 융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변화는 개성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 개성화는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아름다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들과 마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억눌렀던 두려움, 거부했던 당신의 모습, 항상 피했던 질문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을 마주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름은 결코 무례하지 않습니다. 끈질기지만 인내심이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을 벌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위기는 당신을 조금 더 내면으로 밀어넣습니다. 모든 버림받음, 모든 실패, 모든 실망은 마치 당신을 재건하는 건축가처럼 작용합니다. 당신이 무너질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다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실은 당신을 더 단순한 존재로 이끕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침묵할지 몰라도 당신의 내면에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당신은 매일 예전의 당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무도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칼 융이 말했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그 차이는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더 이상 같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같은 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시간과 영혼의 가장 위대한 협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가속될 수 없습니다. 속도는 당신을 표면에 머물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더 가벼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면의 변화는 작별을 동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무엇을 짊어져야 할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시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인내심과 회복력을 가지고 보내는 매년, 매달, 매일은 당신을 더욱 진실되고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칼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줍니다. 변화는 강요될 수 없습니다. 삶이 당신을 형성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벽돌과 같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쌓아 올립니다. 따라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더 인내심을 가질수록 당신은 더 깊이 성장합니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뿐만 아니라 시간도 당신에게 무엇이 옳은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된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더 이상 외부 세계가 당신을 형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삶의 흐름은 종종 강물처럼 우리 앞을 굽이굽이 흐릅니다. 때로는 이 강물에서 노를 저어 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마지못해 물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삶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질서를 지니고 있으며 이 질서는 우리가 저항을 멈출 때, 즉 진정으로 흐름 속에 머물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흐름에 머무는 것은 피상적인 위안이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항복하고 삶이 가져다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우주의 위대한 질서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칼 융이 무의식이라고 부른 그 깊은 바다는 우리가 표면에 저항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에게 상징, 신호, 그리고 인도하는 감정을 보냅니다. 흐름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강요할 때가 아니라 놓아주고 신뢰할 때 창조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힘을 얻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피로는 칼 융의 관점에서 볼 때 흐름에 맞서는 헛된 투쟁이 결과입니다. 영혼의 본질은 자유와 질서 사이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흐름에 몸을 맡김으로써 이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의 대부분은 실제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의 산물입니다. 칼 융은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표면적인 욕망을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확실성과 화해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흐름 속에 머무는 것은 이러한 평화의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뒤에는 보이지 않는 인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이 의미 있는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는 내면의 신뢰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러한 신뢰가 확립되면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은 줄어듭니다. 흐름 속에 머무는 것은 개인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영혼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용의 그림자 개념이 작용합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은 종종 억압된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그림자를 키웁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더 이상 삶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입은 단순히 외부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보조를 맞추려고 애쓰다가 자신의 내면의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칼 융의 개성화 과정은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타이밍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당신의 영혼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입 속에 머문다는 것은 자신의 길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양된 의식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칼 융은 자신의 내담자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은 삶에 더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지시와 인정을 구합니다. 플로우의 가장 강력한 측면은 사람들을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생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은 계획되고 프로그램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플로우는 이러한 불확실한 순간에도 자신을 믿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고, 취업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소식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이 더 준비해야 할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들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도 의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삶의 흐름은 때로는 폭풍과 같고 때로는 산들바람과 같습니다. 융의 심리학 연구, 특히 꿈에 대한 심오한 해석은 플로우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은 간접적으로 말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상징, 꿈, 감정, 그리고 우연을 통해 말합니다. 이 대화를 들으려면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봐야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흐름 속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 심오한 노력입니다. 이 상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마음의 두근거림에 맞서는 내면의 훈련입니다. 의식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는 인내심, 자신감, 그리고 삶의 순환 그 자체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칼 융은 무의식이 당신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흐름은 무의식을 이해하는 여정입니다. 우연은 우연이 아니며 모든 만남은 스승이며 모든 실패는 변화의 기회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흐름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삶은 더 의미 있고, 더 깊고, 더 현실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도 그 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저항하는 대신 당신은 강과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타이머가 우리를 위해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조용히 일어난다라는 칼 융의 말은 위안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본질, 인간 정신, 그리고 우주 질서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때가 오지 않은 것은 우리 삶의 진정으로 통합될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심리적 변화가 외부 조건보다 내면의 준비와 더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우주의 타이밍은 실제로 우리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작동한다고 강조합니다. 영혼이 준비되면 세상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속도,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찬양하는 시대입니다. 인내는 미덕보다는 결핍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칼 융이 침묵과 시간과 같은 개념에 부여하는 가치는 사실상 혁명적입니다. 침묵은 내면의 질서를 드러내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무언가가 조용히 일어난다면 그 토대는 오래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봄에 피는 꽃이 몇 달 동안 땅속에서 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 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무한한 시간, 미지의 인내, 그리고 자연의 장엄한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진화도 이와 비슷합니다. 때가 된 자각, 통찰 또는 변화는 종종 시끄러운 폭발음과 함께 찾아오지 않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속에 은은한 깨달음과 함께 찾아옵니다. 칼 융은 내면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은 외부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촉발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은 종종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그에 져서 전반에 걸쳐 강조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삶을 강요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모든 것은 저항과 함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고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 나름대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가 된 관계, 때가 된 성취, 때가 된 자각이 지닌 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는 준비, 인내, 그리고 영적인 조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성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때 우리는 삶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삶이 오랫동안 조용히 우리를 특정 지점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에게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는 외부 세계의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직관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빨리, 더 많이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언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인내심이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지만 깊은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영혼의 바람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무언가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평화를 느낍니다.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 들어맞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순간들은 많은 준비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순간에 나타납니다. 삶은 외부 세계에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혜는 침묵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칼 융이 그의 치료 과정에서 자주 관찰했듯이 내담자들은 종종 특정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조용히 무언가를, 어쩌면 단 한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는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 저항, 그리고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침묵을 통해 얻는 이러한 통찰이 전체 과정의 본질입니다. 삶이 때때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된 모든 것은 말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의 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미, 진정한 성공은 모두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때에 찾아오는 모든 것은 무게와 뿌리, 그리고 신성함을 지닙니다. 조용히 일어나는 일들이 가장 오래갑니다. 융은 영혼 또한 시간과 함께 일하지만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의 시계가 아니라 우주의 내면적 리듬에 따라 흐른다고 일깨워줍니다. 그 리듬을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침묵하며 잠시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무언가가 조용히 당신의 삶에 들어와 깊은 영향을 미친 적이 있나요? 칼 융의 말처럼 시대의 정신이 말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옵니다.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떤 문장이 가장 공감되었나요? 댓글을 남겨 이 조용한 힘의 메아리를 함께 증폭시켜 봅시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결제를 통해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